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발과 발목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태입니다. 제일 흔한 거는 이제 발목이 다쳐서 오시는 발목 염좌, 그리고 발목 접질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으신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밖에는 이제 발목 주변에 활동이 많아지시면 발생할 수 있는 건초염이라고 하는데, 발목 주변에 힘줄의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경우도 흔하시고, 그 외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빈도가 적지만 발목 관절염이 있습니다. 발목 염좌 후에 발생하는 이 통증은요, 이제 발목 만성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접질리면서 인대가 좀 다치게 되고, 그 인대가 이제 제대로 자연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제 발목 인대가 약하기 때문에 발목이 자주 접질리는 불안정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하지 않더라도 발목을 접질리면서 인대가 파열되면서 통증이 좀 만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그 통증은 이제 발목 바깥쪽 복숭아뼈 주변으로 좀 통증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발목이 다치면서 인대만 손상이 된 게 아니고 발목 관절 안에 연골까지 같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바깥쪽 복숭아뼈 쪽뿐만 아니고 만성적으로 발목 바깥쪽 복숭아뼈 주변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연골이 같이 다친 경우라면 발목 앞쪽, 이 관절 앞쪽으로도 통증이 좀 발 딛고 걸을 때 있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이 발목 연골의 손상은 사실은 엑스레이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만약에 발목 앞쪽 통증까지 계속 만성적으로 있다면은 MRI 검사를 해서 연골 상태 확인하는 것을 좀 권유드립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발목 주변에 건초염이 있을 수 있고요. 크게 이제 발목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건초염은 비골건이라고 해서 이제 바깥쪽 복숭아뼈 뒤쪽으로 힘줄로 이렇게 주행을 해서 발의 가쪽이랑 발바닥 쪽으로 가게 되는데, 요 힘줄 주변에서 힘줄의 방향을 결 따라서 이렇게 분리되듯이 이렇게 결 따라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염증이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비골건 말고도 안쪽 복숭아뼈 뒤쪽으로도 이렇게 힘줄이 여러 개가 지나가는데, 이 힘줄 주변으로도 염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복숭아뼈 뒤쪽이나 아래쪽으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안쪽 복숭아뼈 뒤쪽이나 아래쪽으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발목 관절염인데요. 발목 관절염은 발목 주변에 그 관절의 연골이 손상이 돼서 통증이 발생하는 건데, 심하면 이제 발목이 많이 붓거든요. 내 발목 이전보다 커졌다고 느낄 정도로 발목이 많이 부을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발목이 좀 안쪽으로 휘어져 있거나 휘어진 변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증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발을 딛고 걷게 되면 발목 앞쪽, 발목 전체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발목 질환 특징은 이제 연령대가 많이 좀 낮은 편인데요. 물론 고령의 환자분도 많으시지만, 이제 좀 젊고 활동이 많은 분들한테 특히 이제 발목 염좌 접질리는 현상이 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릎이나 뭐 어깨 고관절에 비해서 젊은 환자의 그런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건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특별히 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사실 발목 불안정성은 본인이 느끼시기에 이게 큰 문제를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발목이 조금 불안정하고 갖고 자꾸 접질릴 것 같긴 하지만 크게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다. 또 발목 불안정성이 통증이 같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프지 않으니까 또 병원을 안 찾아오시게 되고, 사실은 이제 발목 불안정성의 무서운 점은 나중에 한참 나이가 들어서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발목 꼭 통증이 없더라도 만약에 불안정한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찾아오셔서 정밀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발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도 보시고, 필요하면은 MRI를 찍어서 인대 상태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정밀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발목 불안정성은 절대 수술적 치료가 우선이 아니고요. 최소한 3개월 정도 비수술적 치료, 특히 이제 재활치료 열심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정성이 남아있고 통증이 있으면은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다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지만, 이제 수술이 항상 제일 우선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으면 수술을 못하러 하겠습니까? 수술은 이제 어쩔 수 없을 경우, 꼭 수술을 해야만 회복이 될 경우에만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건초염이 있다면은 약물 치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약물 치료 외에 이제 통증에 도움이 되는 물리 치료를 할 수 있고, 증상이 심하고 건초염도 이제 증상이 심하면 많이 붓고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단기간 기부스 고정을 좀 하기도 하고요. 발목 관절염은 관절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관절염 많이 진행되지 않으면 뭐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발목 관절 안에 주사를 놓거나 이런 식으로 비수적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미 연골이 많이 닳아서 뼈끼리 닿아 있거나 이런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발목 통증이 만성적으로 있을 때 생활 습관을 좀 바꿔주시는 건데요. 많이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환자분들 많이 오시는데, 오래 서 있는 거는 발목 어떻게 보면 좀 혹사시키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부하를 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잠깐이라도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서시거나,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이제 앉아서 일하시는 식으로 좀 습관을 들이시고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단순히 많이 걷는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발목을 혹사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신 건강에 많이 걷는 건 좋지만 이제 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목 건강의 만병통치약인데,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 또 발목 주변에 근력 운동을 집에서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운동을 통해서 발목 불안정성이 개선이 되면은 또 발목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목 통증이 또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부위가 아프더라도 그 부위에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좀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이 그만큼 어려운데요. 그래서 발목 통증이 있으시다면은 꼭 족부 전문의가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미리 예방을 위해서라도 좀 치료를 정확하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